어머, 저 차 좀 봐. 저런 고물차도 아직 굴러다니네. 한정식 집 앞에 멈춰선 낡은 모닝을 보며 신부 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2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차체는 여기저기 녹이 슬어 있었고 한쪽 사이드 미러는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져 있었어요. 여보, 설마 저 차 타고 온 사람들이 우리 사돈은 아니겠지? 그녀가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차 문이 열리며 내린 사람은 정말 오늘 상견례를 하기로 한 신랑 측이었습니다. 색바랜 셔츠를 입은 중년 남성과 그의 아들이 차에서 내리자 신부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저런, 첫인상이 이러면 도대체 어떤 집안인 거야? 그 순간 신부 어머니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신의 한마디 말이 앞으로 어떤 파란만장한 운명을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그 초라해 보이는 남자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말이죠.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두 집안이 만나는 상견례가 열리는 날이거든요. 오후 2시 정각, 신부 측 가족들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신부 아버지 김 사장은 최신형 수입차에서 내리며 시계를 확인했어요. 검정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 손목에 고급 시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신부 어머니 역시 명품 핸드백을 들고 우아한 자세로 걸어왔죠. 여보, 이런 곳에서 상견례를 한다고. 신부 어머니가 작은 한정식 집을 둘러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뭐 상대방이 정했다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아는 사이라고 하니 괜찮을 거야. 김 사장이 대답했지만 그의 표정 역시 그리 밝지 않았어요. 잠시 후 밖에서 부릉부릉하는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고급차의 매끄러운 엔진음이 아니었어요. 뭔가 거칠고 힘겨운 소리였죠. 신부 가족들이 창밖을 내다보니 20년도 넘어 보이는 낡은 모닝 한 대가 식당 앞에 멈춰 서고 있었습니다. 흰색이었을 차체는 이제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여기저기 녹이 슬어 있었어요. 뒷범퍼는 조금 찌그러져 있었고 한쪽 사이드 미러는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차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리며 한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이수철 회장이었죠. 하지만 그의 모습은 회장이라는 타이틀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색이 바랜 남색 셔츠에 평범한 검정 바지, 그리고 조금 다른 운동화를 신고 있었거든요. 셔츠 소매 부분은 살짝 해져 있었고 바지 무릎 부분도 약간 늘어나 있었어요. 그의 뒤로 아들 민준이가 따라 내렸는데 역시 소박한 차림새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 사돈. 신부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남편의 귀에 속삭였어요.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김 사장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전에 들은 얘기로는 아들이 대기업에 다닌다고 했는데 이 모습으로 봐서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 아니 오히려 그보다도 못해 보였거든요. 차 상태를 보니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수철 회장과 민준이가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수철 회장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수철입니다. 아, 네. 김우진입니다. 김 사장이 어색하게 일어나 악수를 나누었지만 그의 손은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좌석에 앉으며 신부 어머니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쩜 이렇게 차림새가. 우리 딸이 고생할 것 같은데. 하지만 겉으로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어색한 인사를 나누었죠.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신부 어머니는 계속해서 이수철 회장과 민준이의 차림새를 훑어보며 내심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반찬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김 사장 부부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냥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철 회장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지만 김 사장 부부에게는 그저 평범한 자영업자 정도로만 들렸죠. 아, 그러시군요. 김 사장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신부 어머니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혹시 차는 저희가 본 그 차가 맞나요? 네, 모닝입니다. 오래 탔지만 아직 잘 다녀서요. 이수철 회장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 순간 신부 어머니의 얼굴이 확연히 굳어졌어요. 옆에서 민준이는 고개를 숙이며 젓가락질을 하고 있었지만 분위기를 느꼈는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뢰가 안 된다면 신부 어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딸 미래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네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경제적 기반 없이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머니,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신부 어머니는 계속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도 그 상태고 옷차림도 그렇고 저희 딸은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자랐거든요. 갑자기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김 사장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사랑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현실적인 부분도 중요하고요. 아드님이 다니시는 회사도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맞나요? 민준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과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아니야, 민준아. 이수철 회장이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 사장 부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네요. 처음에 소개받을 때는 대기업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신부 어머니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저희 딸이 시집가서 고생할 게 뻔하잖아요. 차도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집도 전세인가요? 아니면 월세. 민준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눈물이 글썽글썽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괜찮다, 아들아. 이수철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 사장이 최종 선언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안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파혼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수철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부 어머니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식당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수철 회장은 여전히 조용한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온 후 아버지와 아들은 낡은 모닝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차 문을 열지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들썩 떨리고 있었죠. 이수철 회장이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민준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아버지한테 이런 굴욕을 당하게 해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28살의 성인 남자가 길거리에서 우는 모습이 너무나 처량해 보였습니다. 제가 더 좋은 직장에 다녔으면, 더 좋은 차를 샀으면 아버지가 저런 말 안 들으셨을 텐데. 민준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좋아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절망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수철 회장은 말없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울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민준아, 고개를 들어봐라. 아버지, 저 때문에 아버지가 그런 모욕을 당하셨는데. 민준이가 고개를 흔들며 더욱 오열했어요. 아들아, 진정해라. 괜찮다. 이수철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이때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그들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어머, 저 집 아들 상견례 망친 모양이네. 쯧쯧.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길래 저렇게 울고 있을까. 그러게 말이야. 차 봐. 저 차 좀 봐. 저런 차 타고 상견례 간다고. 체면도 없지.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민준이에게는 더욱 큰 상처가 되었어요. 그는 더욱 몸을 웅크리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못난 아들이에요. 아버지 체면만 구기고. 하지만 이수철 회장은 오히려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민준아, 체면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한 거지. 하지만 아버지, 오늘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봤는지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전부는 아니야. 이수철 회장이 아들의 등을 토닥여주며 말했어요. 민준이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화가 안 나세요? 저렇게 무시당했는데. 화? 이수철 회장이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화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민준아,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는 걸 너도 배웠으면 좋겠다. 근처 카페에서 나온 젊은 커플이 그들을 힐끗 보며 지나갔어요. 저기 봐, 완전 촌스럽다. 저런 차도 있구나. 쉿, 들릴라. 그래도 불쌍하긴 하네. 민준이는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온 세상이 자신들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요. 더 이상 여기 서 있기 싫어요. 그래,
집에 가자. 이수철 회장이 차 열쇠를 꺼내며 말했어요. 차에 타기 전 그는 한 번 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이수철 회장의 눈빛이 잠깐 차갑게 변했지만 곧 다시 따뜻한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아, 내일부터는 다른 세상이 시작될 거다. 네.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지만 이수철 회장은 이미 시동을 걸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 사장 집 앞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9시경부터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벤츠 S클래스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고 곧이어 BMW 7 시리즈, 그리고 아우디 A8이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여보, 밖 좀 봐봐. 뭔가 이상한데. 신부 어머니가 창문 너머로 내다보며 남편을 불렀어요. 김 사장이 창가로 다가가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검은 리무진 2대까지 포함해서 총 8대의 고급차들이 그들의 집 앞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거든요. 각 차량에서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려 정연하게 줄을 서고 있었어요. 이게 뭔 일이야? 김 사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때 가장 앞선 리무진 뒷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내렸어요. 어제 낡은 모닝을 타고 왔던 바로 그 사람, 이수철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모습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맞춤 제작된 네이비 정장에 반짝이는 이탈리아제 구두, 그리고 손목에는 100만 원이 넘어 보이는 시계가 차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비서와 보디가드들이 따라 내렸어요.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이 군대처럼 정확하고 절도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어제 그 사람 맞아? 신부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 사장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제의 초라한 모습과는 너무나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이수철 회장이 집 앞까지 걸어오자 검은 정장의 남자 한 명이 다가와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회장님. 김 사장이 창문에 바짝 붙어 들여다봤어요. 회장이라고 했나? 밖에서는 이수철 회장의 명령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께 전해드려라. 어제 상견례에서 받은 대우에 대해 감사하다고. 그리고 우리 집안을 무시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때 옆집 아주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곧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고급 차들을 한 번에 보는 건 이 동네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저 사람 어제 여기 온 사람 아니야? 낡은 차 타고 왔던. 맞아. 그런데 오늘은 완전 다르네. 저게 정말 같은 사람이야? 동네가 떠들썩해지자 김 사장은 급하게 밖으로 나갔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수철 회장님.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이수철 회장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어제의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없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만이 남아있었어요.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위험이 느껴지는 저음이었어요. 혹시 회장님이라고 하시는데. 김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의 5번째로 큰 대기업 선진그룹의 회장입니다. 이수철 회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김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선진그룹이라면 국내 최고의 대기업 중 하나였거든요. 자동차, 건설, 유통, 금융까지 손대지 않는 분야가 없는 거대한 기업이었어요. 그럼 어제는 왜? 어제요? 이수철 회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봤습니다. 이수철 회장의 차가운 시선이 김 사장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모인 동네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김 사장의 얼굴에서는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회장님, 혹시 어제 일 때문에 오신 건가요? 김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수철 회장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어제 김 사장님과 부인께서 저희 부자에게 해주신 말씀들이 참 인상 깊었거든요. 신부 어머니가 급하게 밖으로 나왔어요. 어제의 당당함은 온데간데없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였습니다. 회장님, 어제는 저희가 몰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수철 회장의 표정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몰라서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시는 게 몰라서였나요? 그게 아니라
김 사장이 변명하려 했지만 이수철 회장이 손을 들어 말을 멈췄어요. 저희 아들이 어제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시나요? 성인이 된 아이가 길거리에서 울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모욕당했다고 생각하면서요. 이수철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아무리 차분한 성격이라고 해도 자식을 아프게 한 일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신부 어머니가 거의 울음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었으면 처음부터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겠죠. 이수철 회장이 비서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김상무, 준비된 자료들 넘겨주세요. 김상무라고 불린 비서가 서류 봉투를 꺼내며 김 사장에게 건넸습니다. 김 사장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자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뭡니까? 김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중소기업의 세무 관련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흥미로운 발견들이 있더군요. 이수철 회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서류에는 김 사장 회사의 탈세 의혹, 부당한 정부 보조금 수령, 직원들의 사대보험, 누락 등의 자료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를? 김 사장이 경악했어요. 선진그룹의 정보력을 과소평가하셨나 보네요. 하룻밤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수철 회장이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참, 오늘 오전 10시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간다고 연락 받으셨나요? 김 사장의 휴대폰이 마침 울렸어요. 발신자는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국세청에서 갑자기 나와서 장부 다 가져가고 은행에서도 계좌 동결한다고. 전화기 너머로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 사장이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회장님, 제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신부 어머니가 거의 무릎을 꿇을 듯이 구걸했어요. 용서요? 이수철 회장이 비웃었어요. 어제 저희 부자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셨나요? 아들이 무릎 꿇고 사과할 때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고 하셨나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저 집이 세무조사 받는데. 그러게, 어제 뭔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됐을까? 쯧쯧, 잘나신다고 남무시하더니 이렇게 되네. 이수철 회장이 다시 리무진을 향해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사람의 가치를 돈과 겉모습으로 판단하신 대가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김 사장 부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사라져가는 리무진 행렬을 바라봤어요. 이제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 사장의 회사는 완전히 마비 상태였어요.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생각보다 훨씬 철저했습니다. 10년치 장부를 모두 압수해갔고 직원들은 하나하나 조사를 받아야 했어요. 회사 앞에는 취재진들까지 몰려들어 난리가 났습니다. 김우진 대표의 회사가 15억 원 규모의 탈세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텔레비전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김 사장은 리모컨을 던져버렸어요. 거실 바닥에 떨어진 리모컨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김 사장이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어요. 신부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은 초췌하기 그지없었어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이 없었어요. 이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 사장이 황급히 받았어요. 김 대표님, 저 한국은행 김 과장입니다. 대출 연장건 말인데요. 죄송하지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회사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과장님, 제발 좀. 저희가 20년 동안 거래해온 사이 아닙니까?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그게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서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김 사장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20억 원의 대출금을 한 달 안에 갚지 못하면 회사는 완전히 문을 닫아야 했어요. 또 다른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신부 어머니가 받았어요. 언니, 나야. 미안한데 지난번에 빌려간 5천만 원 말이야.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당장 돌려줘야겠어. 언제 줄 수 있어? 언니, 지금 우리 상황이. 신부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뉴스 봤어. 그래서 더 불안한 거야. 미안하지만 내일까지 부탁해. 이 전화마저 끊어졌어요.
평소에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도 담보로 잡혀 있잖아. 회사 망하면 집도 날아가는 거야. 신부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김 사장도 알고 있었어요. 회사 대출을 받을 때 집을 담보로 잡혔거든요. 2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이때 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회사에서 다들 우리 집 얘기하던데 정말 심각한 거야? 딸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어요.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나 봅니다. 미영아, 김 사장이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빠가 너무 큰 실수를 했구나. 무슨 실수? 민준이 오빠 때문에? 딸이 물었어요. 그래, 그 집안을 무시했던 게 선진그룹 회장이었어. 이수철 회장님을. 딸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선진그룹? 그 선진그룹이요? 민준이 오빠 아버지가.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다. 신부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밖에서 또 다른 자동차 소리가 났어요. 이번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김우진 대표님 계신가요? 법무법인에서 나왔습니다. 민사소송 관련해서 전달드릴 서류가 있습니다. 김 사장이 문을 열자 남자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넸어요. 선진그룹에서 제기한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 소송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50억 원이고요. 50억? 김 사장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남부럽지 않게 살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거였어요. 선진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이수철 회장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40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시내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김우진 대표 측에서 면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싶다고 하는데요. 거절하세요. 이수철 회장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그리고 민준 도련님께서 올라오고 계십니다. 이수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후 민준이가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아버지의 복수가 시작된 후로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앉아라. 이수철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민준이는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지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마음속으로 고민했던 말들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이수철 회장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만하라고. 네. 김 사장님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뉴스도 나오고 회사도 망하게 됐고.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제가 더 잘했으면, 제가 아버지 신분을 미리 얘기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수철 회장이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민준아,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저 때문에 아버지가 모욕을 당하셨잖아요. 모욕? 이수철 회장이 뒤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나는 모욕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민준아, 나는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럽다. 내 신분을 내세우지 않고 너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 말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이수철 회장이 아들 옆에 앉았어요. 내가 울던 모습을 봤을 때 나는 결심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제대로 보여주기로. 하지만 아버지, 이건 너무 잔인해요.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영이도 힘들어하고 있을 거예요. 이수철 회장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어요. 아들이 아직도 그 여자를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민준아, 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냐? 기억해요. 하지만 이제는 충분히 벌을 받은 것 같아요. 민준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제발 멈춰주세요. 저도 이런 식으로는 행복할 수 없어요. 이수철 회장은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복수를 실행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사업을 하셨잖아요. 남을 해치면서 성공한 게 아니라 정당하게 성공하신 분이에요. 민준이가 계속 말했어요. 이런 식의 복수는 아버지답지 않아요. 이수철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용서해 주세요. 그들도 이미 충분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민준이가 잠깐 망설였어요. 저도 이 일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사람의 가치가 뭔지. 너는 아직도 그 여자를. 아니에요.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수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수철 회장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타인을 걱정하는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알겠다. 아버지가 생각해보마. 그로부터 일주일 후, 김 사장 집 앞에 다시 한 대의 차가 멈춰 섰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리무진 행렬이 아니라 단 한 대의 검은 세단이었어요. 차에서 내린 것은 이수철 회장과 민준이었습니다. 김 사장 부부는 창문 너머로 그들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거든요.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고 집도 경매에 넘어갈 위기였습니다. 여보, 또 왔어. 신부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수철 회장이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김 사장이 떨리는 다리로 문을 열었어요. 회장님. 김 사장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이수철 회장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온화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이수철 회장은 김 사장 부부를 바라봤어요. 일주일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교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절망적인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 어떠셨습니까? 이수철 회장이 물었어요. 김 사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신부 어머니가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이수철 회장이 손을 들어 멈췄어요. 일어나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김 사장님, 이모님, 저희가 온 이유는 민준아. 이수철 회장이 아들을 제지하고 직접 말했어요. 김 사장님,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김 사장 부부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제가 너무 과했습니다. 이수철 회장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사람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이런 식은 아니었어야 했습니다. 김 사장 부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선진그룹 회장이 자신들에게 사과하고 있다는 게 현실 같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는 이수철 회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김 사장님 회사 인수 제안서입니다. 인수요? 네. 선진그룹에서 김 사장님 회사를 인수하겠습니다. 빚도 모두 정리해드리고 김 사장님은 계속 대표로 일하시면 됩니다. 김 사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회장님께 그런 짓을 해놓고. 김 사장님, 이수철 회장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힘이라는 것은 남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는 걸요. 민준이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수철 회장이 계속했어요.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김 사장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수철 회장과 민준이가 일어나 나가려고 할 때 신부 어머니가 말했어요. 민준 씨, 미영이가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혹시. 민준이가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모님, 이제는 괜찮아요. 저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거든요. 밖으로 나온 부자는 다시 그 낡은 모닝 앞에 서 있었어요. 이수철 회장이 열쇠를 꺼내며 말했어요. 민준아, 이 차 어때? 아직도 잘 달리지? 네, 아버지. 이제 이 차가 더 소중해 보여요. 민준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때 뒤에서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따라오고 있었어요. 보디가드들과 비서들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철 회장의 진짜 모습이었죠. 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민준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런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차를 타며 이수철 회장이 말했어요. 민준아, 앞으로는 당당하게 살아라. 하지만 겸손함은 잃지 마라. 네, 아버지. 낡은 모닝이 천천히 출발했고 뒤따르는 고급차들이 조용히 따라갔어요. 진정한 위험이란 이런 것이라는 걸 민준이는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알 수 있었습니다. 알 수 있었습니다.